안녕하세요. 남지화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얼굴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단신을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학자인데요.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촘촘한 배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서 서로 못 만나고 있는 이유, 전 세계 지구화에 대해서 얘기한 칼럼입니다. 사피엔스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최근 바이낸셜 타임스의 컬럼으로 기고한 내용인데, 이 글에서는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세계 각국의 대처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하라리가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은 전염병과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국경을 봉쇄하고 문을 꼭꼭 잠궈 담그는 것.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주문은 희생해서 된다. 뭐 하는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각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서로 숨어가지고서는 존중하지 않고 그러고 해가지고서는 이 세계가 정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 세계 문화, 경제, 사회 뭐 전반적인 게 다 바뀌어질 거라고서도 저도 사회학자로서 아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건데 전 세계에 걸쳐 벌써 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고, 예술 공연 뭐 이런 게 모든 게 중단되어지고 있고, 전 세계 스포츠 축제든 아니면 올스톱 때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날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대부분의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이겨질 것이다. 화이팅 하면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 점검, 저 개인적으로 계속 해가지고서는 저한테 연락 오고 하는데, 저도 세 클래스 50몇 명 해가지고 세 클래스 수업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게 참 저도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괴롭지만은요. 어쨌든 중간고사는 안 보는 걸로 했었고요. 중간고사 뭐 학교 방침에서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과제 내라고 했던 거, 그 과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그거를 메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학교 방침하고 해가지고 따라 가지고서는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열심히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주차에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 퀴즈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어느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생각, 행동, 도구 이런 사용하는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이건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맞춰 가지고서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학습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스포츠 사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회화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스포츠 사회화의 3요인 모형이라고선 얘기를 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출한 소질, 기질, 이런 적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개인적 특성이라고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수업할 때 그 볼트 가지고서는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아직까지도 100m 기록이 안 끊어졌죠. 그래서 얘기했었죠. 한 사람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 성공적인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사회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위 사람, 내 멘토가 있어요. 중요 타자라고서는 얘기를 했었죠. 한 사람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아프리카 선수들이 왜 중장거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모든 그냥 금메달 아니면은 다 따갈 수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 모형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모형을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 스포츠를 통해서 뭐를 익혔는지, 깨달았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만두게 됐는지,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 건지,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레포트를 한번 쓰라고선 얘기를 했었죠. 뭡니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누구의 영향 때문에 중요 타자가 작용하고 하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참여를 하게 돼요. 스포츠를 참여를 했는데, 스포츠를 참여한 다음에 스포츠를 하면서 내가 뭐뭐를 깨우쳤어요. 익혔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해가지고 익혔어요. 통한 사회화죠. 그러다가 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 때문에 스포츠에서 스포츠를 그만두게 돼요. 탈사회화죠. 탈사회화한 이후에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서는 스포츠 지도자로든 아니면 행정가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시 스포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걸 재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에서 스포츠 사회화를 주관하는 5가지 주관자가 있다 그랬죠. 가족, 형제, 자매, 부모 하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나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입학했는데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감독들이 와 너는 타고난 재질을 따랐다 해가지고서는 학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성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유도한다 그랬죠. 또 대중매체 때문에 와 나 저건 너무 멋있어. 한판 승의 사나이. 응? 아니면은 단 한 방에 역전 당하고 있다가 한 방에 이해 가지고서는 금메달을 따 가지고서는 정말 자기가 가지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거 다 가진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동료 집단, 또래 집단이라 해도 친구 좋아서 강남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죠. 지역 사회 어느 지역에 따라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거 정말 그 종목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포츠의 탈사회화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탈사회화하고 또 스포츠 프로하고서는 달라요. 아마추어 선수가 목표 상실, 운동 실증, 또 이거의 감퇴, 자아정체, 내가 자아정 아이덴티티, 내가 뭐 하고 살까?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거기에 따라서 운동의 중요성 감소 등에 따라 가지고 운동을 그만두게 돼요. 성취 욕구의 감퇴입니다. 내가 국가대표가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국제 경기하고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린 흥미도 없고 인기도 없는 종목인데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죠. 스포츠의 이거는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의 측면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측면의 스포츠를 다시 시작하는 것. 네 단계가 있다 그랬죠. 스포츠에 참여, 스포츠를 통한, 그리고 스포츠를 다시 그만두게 됐다가 다시 스포츠로 참여하는 것. 재사회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 7주차 수업할 내용이 스포츠와 사회 계층인데요. 스포츠 사회 계층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스포츠와 사회계층 스포츠로 출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스포츠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스포츠 하지 말라 그랬죠. 배고파 가지고서는 너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나 있겠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냐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하고 수업을 했을 때 조별 토론을 한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 이동을 한 사례를 통해서 스포츠와 사회 이동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는 정말 이동을 잘 했느냐, 또 내지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가 운동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하향이동 잘 나가던 선수들이 정말 쫄딱 망한 경우가 많죠. 또 상향이동 정말 그 운동 하나 그것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회이동 고급
귀족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도 있었죠. 아마 종목별로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양이동 선배들 같은 경우 잘 나가던 친구인데 운동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여자친구 쫄쫄 따라다니다가 뭐 운동은 안 하고 해가지고 했다가 생겨지는 뭐 그런 사례들. 생각지도 않아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친구 같은 경우 10초 남겨놓고 뒤돌려차기 한 방 때문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이러한 그거는 정말 상향 이동인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는 토론해보자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고요. 이 과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을 얘기하면서 제가 무전유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그 전에 그 감옥에 있던 친구가 탈옥을 해가지고서는 인질 협박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다가서는 했던 내용인데 과연 스포츠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계층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주제를 잡아놨습니다. 사회 계층이라고서는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은 사회 계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 권력,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층이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보가 보수가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뭐 그 각 시도별로 얘기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계층은 세 가지로 집약해가지고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요, 돈 때문에 계층이 되어진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진이요, 강남에 있는 그 어딥니까, 여기 개포동 건너편에 있는 아마 그 사진입니다. 이게 가가지고선 찍어봤더니 지금은 이걸 개발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왼쪽 사진 보이죠? 저 판자촌에 있는 저거는 정말 정말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뜯어내면은 그냥 쫓겨나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보이는 그림 있잖아요. 저거 진짜 저거는 40억 50억 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판자촌하고 저 건물하고 거리가 개천 하나를 두고 한 3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과연 왜 이쪽에 판자촌에 무허가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30억 60억 대는 저기에 살고 싶은 거 없을까요? 돈 때문에 얼마 거리도 안 되는 거기에서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회 계층인 거죠. 오른쪽에 모닝이라고서는 여러분들 옛날에 티코라는 차를 얘기 들어봤어요? 티코라는 차는요,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놀렸냐 하면은요, 티코는 바퀴에 껌만 붙어도 굴러가지 않는다. 동력이 없어서. 또 티코는 턴을 돌 때 한쪽 손을 짚고 턴을 해야만 안 쓰러진다.
그렇게 놀렸어요. 누구는 티코 타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지금 10억, 20억, 30억 대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차를 타고 싶었겠어요. 이건 결국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귀족이라고 부잣집이라고 생각하고, 티코 타고 다니고 있는 거는 결국은 아이고 저 돈도 없는 놈이 차는 가지고 싶고 해가지고서는 하는 거, 돈 때문에 오는 계층인 거죠. MB 대통령 때의 사진이에요. 각 그룹 회장들이 오른쪽 사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서는 청와대에 부르니까 오는데 그 밑에 전부 다 비서실장들이 가방 다 들고서는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다 해요. 여기 다 해가지고 나오죠. 얼굴 아는 분들이죠. 현대자동차 회장, LG 회장님, GS 회장님, 그리고 저 뒤에 또 삼성 부회장 뭐 다 보이죠. 근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베트남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구장창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페달 밟아가지고서는 비서도 한 명 없고 저렇게 해야만 가족들한테 밥이라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면은 정말 가족이 쫄딱 굶어요. 이거는 돈 때문에 오는 계층인 거죠. 계층이 지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기한 게 권력 때문에 오는 계층이에요. 응?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는 그 사열을 시켜 드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대학볕에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했을 거예요. 차렷 열중 슛 예총 받들어 총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대통령들은 충성 한번 그냥 한 10분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사열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사열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토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농담으로 항상, 농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경호를 받는 사람이 할 거냐, 경호를 받고 싶은 사람이 할 것이냐, 내가 얘기해요. 경호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크게 끼우세요. 목표를 꿈을 높게 잡으세요. 경호를 받는 사람이 되세요. 경호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게 권력 때문에 오는 사회 계층인 겁니다. 요즘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발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입생 그 신고식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거 있나요? 없죠? 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들도 1학년 입학했을 때요, 사발에다가 소주 따라가지고 냉면 사발에다가서는 막 안주도 제대로 안 넣고 해가지고 원샷 해가지고서는 막 마시라. 그거 다 못 먹으면은 짜식 해가지고서는 막. 오른쪽 사진 보세요. 신입생들 다 죽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죠. 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선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작은 권력이라고 해가지고선 희희낙낙 해가지고선 즐기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은요, 자기가 자취방이 5층인데요, 후배한테 전화한대요.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힘드니까, 야, 나 술 먹다가
어? 술 다 떨어졌는데 너 지금 당장 술 사가지고선 가지고 와. 그 후배가 술 다 들고 지는 하기 싫으면서 1층에서 5층까지 들고 갔다가선 다시 내려오고. 네, 그거 한다는 얘기 한번 들었다가서는 그 몇 년 전인데요. 그랬더니 혼냈어요.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혼낸다. 그것도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도. 이제 무도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전부 내 아들 같고, 그런데 자기 동생이잖아요. 여기 지금, 응? 이건 다른 우리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의 사진입니다. 다른 학교 사진이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권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문성 때문에 오는 사회계층이에요. 똑같은 요리를 하는 라이센스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 똑같은 라이센스예요. 그런데 주방 보조는요,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야채 다듬고 주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만 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나도 요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칼 잡았다가는 주방장한테 혼난대요. 심지어는 미장원 가도요, 똑같은 그 미장원 거기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원장이 오케이 하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서는 나도 머리 좀 이렇게 볶아 볼게요 했다가서는 혼난답니다. 결국은 뭐냐, 전문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응? 이 동영상이 지금 될지 내과 하고서는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보는 생활의 달인 여기서 보는 건데, 거기서 충무김밥의 달인이라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본 거를 여기 다운 받아 가지고선 했었던 건데, 이 달인은요, 김밥 하나를 만드는데, 충무김밥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충무김밥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4시 5시에 이제 어부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제 망한다, 그 이제 상한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예요. 햇볕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거기다가 밥하고 김하고만 이렇게 말아가지고 전 가가지고 그냥 참기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해가지고 상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충무김밥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그맣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 한 마디만 하죠. 딱 입에 딱 집어넣으면은 한 입 딱 될 수 있게. 그런데 이 충무김밥의 달인 이 아주머니는요, 밥을 한 점 딱 집고 김 딱 말아가지고 딱 갖다 저울에 갖다 대면 600g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3배, 4배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600g을 넘어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 때문에 이 집에는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김밥을 말고 막 이렇게 모자른대요. 그러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이 김밥 말이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가도 임금을 3배 이상 많이 받는데요. 결국은 전문성 때문에 계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게 조선일보 자료인데요.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는다.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이 사태가 제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넓어질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모든 게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응? 결국 경제 양극화,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 해가지고 양극화해서 그게 교육의 양극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권력의 양극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습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 중산층은 줄고, 그러니까 상류층은 많아지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빈부 차이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 세계가 정말 확 변할 거예요. IMF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거보다가 더 크게 변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정말 엄청난 계층의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상위층 10%가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도 경제 자본의 5%가 전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5%가 그걸 따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위 계수라고 해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점점 더 커지게 벌어질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선 연결해서 할 것이냐, 계층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의 집중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 계층 얘기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 차이와 차별을 얘기를 해요. 차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다른 거를 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다른 것 중에서 가치를 얻은 거에, 어느 거에다가서는 더 가치를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돌이에요. 우리가 발길로 막 걷어차고선 지나다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황금 덩어리예요. 그러면 돌하고 금덩어리하고 여러분들 누가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가질 거예요? 당연히 이 황금 덩어리를 손에 안겠죠. 그러면은요, 황금 덩어리 중에 작은 거하고 큰 거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어느 거 가질 거예요? 당연히 큰 황금 덩어리 가지겠죠. 이게 차이와 차별, 계층에서 얘기하는 차이와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별로 해가지고 보면은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이제 총선 얼마 전에 치렀죠. 그런데요, 정말 여기에서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 통계 자료를 다 인식하고 알고 있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자료, 국회의원 여성들이요. 우리가 유권자가 절반이 여성이 유권자예요.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성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됐어요? 남자가 몇 명이 됐고요. 남자가 비례대표로 해가지고서는 막 끼워 넣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왼쪽 사진 보세요.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같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받는 봉급이요, 연봉이요, 남자의 60%. 5년 전에 통계를 냈어요. 60%였어요. 작년에 냈어요. 64%예요. 남자의 64%밖에 못 받아요. 이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굴 보고선 얘기하면 여학생들한테 제가 물어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차별 별로 못 느낀대요. 이게 이 다음에 내가 가지고선 젠더, 페미니즘 이론 가지고 얘기할 때 사회 문제 그리고 젠더 얘기할 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선 얘기하세요. 여성 자체가 자기가 차별당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투 그러다가서는 무슨 미투예요. 미투 하다가서는 그냥 냄비 파르르 끓다가서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거 왜 자기가 차별당한 거를 왜 몰라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들, 정말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포츠와 젠더, 스포츠 여성 수업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 가지씩 생각했던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요, GDP 기준으로 한 10위권 12위권 국가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계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사회학 용어로 격차 지수 한 건데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성차별 지수예요. 12위권 국가인데요. 우리가 지금 17년도에 118이에요. 이거 10년 전에요. 대한민국이요, 98이었습니다. 20위가 떨어진 거예요. 상위권 국가는 북유럽 국가죠. 북유럽 국가에서는 거기서 총리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다 하죠. 아유, 대한민국에 참 국회의원도 못 나오고 있는 건데,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다 따주고 하는 게 여성이 절반을 따주는데 118위예요. 격차 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건은요,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보건은 차별이 없어요. 교육도 대한민국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가 공부 진짜 잘해요. 집중해가지고 하면은요 정말 진짜 잘해요. 사법시험 쳐도 그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데 위를 보세요. 고용 쪽이요, 여성들 40%밖에 안 돼요. 고용 여자 안 써요. 정치 쪽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 써요. 같은 여잔데도 유권자의 50%가 여성인데 안 써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 계층이고 여성이 차별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차별당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밑에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가 있는 건지. 이게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서는 통계 저기서 다 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별 때문에 해가지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앵커들이 앉아가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남자들 앵커는요, 사회, 경제, 정치 뭐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내보냅니다. 여성 앵커요, 한번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여성 앵커 같은 경우에도 결과
누구네 집에 어느 동네에 불났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습니다. 아니면은 아이고 그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면 구색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성별 차이예요. 그 다음이 얘기한 연령 차이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할머니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저렇게 해가지고 좀 품팔이 해서 응? 그 휴지 짚고 뭐 아니면은 그 박스 저렇게 해가지고선 걷어가지고 갖다 팔아봤자 4,000원 5,000원 밖에 못 받는데요. 근데 이 젊은 이 청년은요, 요즘은 이게 많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어쨌든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헬기로도 안 되고 해가지고서는 저거 지고 올라가죠. 키로당 뭐 얼마 뭐 해가지고서는 우리 국립공원 중앙에 가면은 뭐 상가든 안에 음식점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고 올라가는데 키로당 뭐 몇만 원씩 해가지고서는 엄청 많이 번대요. 헬기로까지 실어다 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하니까는요. 결국은 나이 때문에 오는 거죠. 재미있으라고 해가지고선 제가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국민 엄마라 그러죠. 김해 뭐죠? 김혜자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하니까는요 정말 청춘이라고 해가지고 개런티도 많이 받고서는 막 그냥 따블로 막 출연해가지고 막 저거 하고 저래. 근데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할머니 역할밖에 못하고 출연도 별로 할 수 있는 뭐 기회도 많이 없고 결국은 같은 사람인데도 연령 때문에 오는 차별이 되는 거죠. 언어 때문에 오는 차별이에요. 영어 잘하면은요 정말 뭐 영어 잘하는 것 그 자체 하나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써먹고 불러줘요. 근데 아프리카어를 진짜 잘해요. 근데 그거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무역하는데도 써먹을 수도 없고 아프리카어 잘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거 뭐 그 사람 뭐 해가지고 유능한 사람 아니잖아요. 응? 세계 공통어가 지금 영어인데요. 언어 때문에 오는 영어를 잘한다, 아프리카어를 잘한다, 요 차이 때문에 오는 차별인 거죠. 그 다음이 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도 그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 스포츠 사회학의 회장까지 하고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 회장도 하고 이랬는데 와, 배 나온 거 이것 때문에요. 지금 배 안 나오게 하려고서는 집어넣으려고서는 엄청 노력하고 산에도 가고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 뭐야 아이돌이라 그럽니까 뭐라 노래 잘해야 가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애들 몸매 좋다고 해가지고서는 춤만 잘 춰도 가수고 노래 잘해야 가수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옷 쫙 찢잖아요. 그러면 식스팩 그거만 딱 보고서는 막 관중들 여성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노래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그게 몸 때문에 오는 버린 몸이냐 정말 사랑받는 몸이냐 그것 때문에 오는 차별인 거죠. 심지어는요 그 불란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몸의 사회학 해가지고 후반기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에어 프랑스에서는요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 되는 사람들은 비행기 티켓을 2개 사라, 안 그러면 탑승을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붙었는데
2년 동안 소송을 했다가 뚱땡이들이 이겼어요. 근데 어쩌다 2년 동안은 티켓 2장을 사야만 에어프랑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게 몸 때문에 그런 거죠. 계급과 계층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계급은요 언제든지 바꿔지지가 않아요. 양반, 상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요. 근데 한국에서는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지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보다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게 없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져야 되죠. 족보 불태워 없애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족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 쌍놈들 다 어디 갔습니까? 1900년도에 그 제도를 없애면서 자기 주인들의 족보를 다 사가지고서는 거기에 누구의 나는 자손이다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를 없애야 이게 제도가 계급이란 제도가 없어졌다고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도 즉 계급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못 버리고 있다는 거는 전부 다 대한민국의 쌍놈 계급은 없어요. 전부 다 우리도 양반이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요 공작, 백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요 아버지의 그 계급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가도 더 심합니다. 아직까지 계급이라는 건 남아있는 거죠. 그 계급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류계층, 하류계층, 하류계층 같은 경우에 흡연율을 가지고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봤는데요.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외에서 하는 육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담배 흡연율이 훨씬 높아요.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하는 사무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 흡연율이 훨씬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학력에 따라 가지고서는 계급과 계층 했을 경우에 어떻게 흡연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스포츠 스타인데도요. 여기서 좀 많이 달려졌습니다만은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125 그러니까 100억 4년 동안 100억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1년차 선수들 해가지고 기본연금이 2,700만원 가지고서는 밥값도 제대로 안 되죠. 이것도 스포츠에서도 계층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급과 계층 얘기를 했는데요. 감독 말 안 들으면 코치 혼납니다. 그리고 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코치 감독 말 안 들으면 벤치 웜으로 해가지고 빼버립니다. 그만큼 그 팀 내에서도 권력이 존재하는 거죠. 전문성에 의해서도 스포츠 계층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강남에 가면은요 그 피트니스 클럽 갔을 경우에 하면은 회원비가 1억 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등록을 하면은 의사가 나를 체질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운동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왼쪽에도 보듯이 1대1 전문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2, 3개월 후에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줍니다.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거죠, 1년에. 근데 그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전봇대를 뽑아요. 지가 힘이 좋으면. 비전문적인 거죠. 태권도, 유도하고 뭐 이러한 이제 우리 그 많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가 전문 가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전문가 과정을 겪는 거하고서는 큰 차이가 나겠죠. 96쪽, 9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비타 500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거를 때려잡았어요. 바카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 음료였었는데요. 첫 번째가 먹는 비타민에서 마시는 비타민으로 판매 채널을 약국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슈퍼마켓으로.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카스는요, 바카스는 약국에서 팔았어요. 근데 비타 500이요, 식품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냐, 사회계층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포츠에 우리가 참여를 할 때 1차적 스포츠 참여, 2차적 스포츠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선 얘기를 하죠. 예, 여기서 1차적 스포츠 참여라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1차적 스포츠 참여하는 거에도 중류층, 하류층 내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참여가 틀린 겁니다. 1차적 스포츠 참여라고 얘기해 가지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내 신체를 가지고선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적 스포츠 참여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경영자라든가 2차적 스포츠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중상류층 같은 경우에는요, 골프 치러 외국까지 나가죠. 근데 하류층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자료를 든 게, 이 친구들은 사실은 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미국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인데 돈을 많이 받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 길거리 농구를 시작했거든요. 길거리 농구, 몸으로 돈이 안 드는,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시작을 했었죠. 결국은 1차적 스포츠 참여는 높은 계층에서 스포츠 참여를 하는 거고, 또 2차적 스포츠 참여를 하는 건 낮은 계층. 그러니까 결국은 취합장 내지는 뭐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걸리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TV를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뚱뚱 해가지고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낮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2차적 스포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는 거, 사회 이동, 사회 계층에서 사회 이동이라고선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는 위의 계층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상승 이동 해가지고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동하는 그 과정들은 결국은 자본들의 영향인데,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브루디위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썼는데요. 브루디위가 얘기하는 게 네 가지 자본을 얘기를 해요. 사회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 뭐라 그랬죠? 경제자본, 사회자본, 그러고서는 이런 네 가지 자본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본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학력에 관련되어진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회자본일 수도 있고 상징자본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 자본에 의해서 결국은 사회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학력이 대졸이냐 고졸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도 큰 자본 경제 이동이 상승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경쟁적 이동이라고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회 이동의 기제로서 첫 번째로 해가지고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 가지고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를 예를 들었는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화성 그쪽에서 고등학교 나올 때 받아주는 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 감독이 명지대학교에 자기 스승 감독한테 쫓아가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서는 명지대로 입학을 했다가 히딩크라고 하는 참 대목을 만나 가지고서는 결국은 성취를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결국은 산소 탱크 뭐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가능성이 많지 않았던 선수였었죠. 개인 이거를 경쟁적 이동의 사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인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타고난 출신 배경이나 특성 때문에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 우리 어느 누구든 미남 미녀로 안 태어나고 싶겠어요? 미남 미녀로 못 태어났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친구죠. 두 번째 있는 친구는 가만히 식물인간 연기만 하고도 한 출연료가 뭐 한 번 출연하는데 1,000,000원씩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네 번째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면은 그냥 팬들이 공항에 4,500명 이상 막 모인다 그러죠. 그러고서는 연간 900억의 돈을 그냥 벌어 들이고 한다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귀인적 이동인 거죠. 결국은 상승적 사회 이동에 대한 기여하는 거는요, 신체적 기량이라든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성공한 선수들이 돈과 명예를 획득하고, 돈과 명예뿐이에요. 직장도 주죠. 그러고서는 군 면제 받죠. 대학 특례 입학 받죠. 이런 그런 기제가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선수들이요, 해외 전지훈 훈련 가고, 왼쪽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IOC 위원이잖아요. IOC 위원이라 그러면 체육계에서는 정말 대통령입니다. 그게 탁구 하나 잘 쳐가지고서는 해가지고선 이룰 수 있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선수 시절에 외국 간다 이렇게 하면 한 20명 이상이 그냥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저런 후원 협약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1년에 수억을 받아 가지고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치열한 경쟁에서 자기가 취득한 걸 가지고 경쟁의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쇼맨십이 있다 해가지고 연예계로 해가지고 오락 프로에 해가지고 했던 강호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30억 이상씩 수익을 올린다고선 그러죠. 하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축구의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 17세, 20세, 23세 성인 국가대표를 다 지냈는데 승부 조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때문에 정말 선수 생활 끝나고 그러고서는 제명당하고 그러고서는 심지어는 나쁜 친구들 만나러 가지고서는 강도질 하다가 감옥에까지 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하향 이동인 거죠. 정리 퀴즈 하겠습니다. 사회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전문성 등에 의해서 층위져 있다 하는 게 결국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 얘를 계층이져 있다는 거죠. 사회 계층의 발생 원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은 차이인데 이 차이 때문에 다른 가치를 매겨진다는 거 하는 것. 돌이냐 금덩어리냐 같은 광물질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차이 때문에 오는 차별인 거죠. 계급은 양반과 상놈과 같이 신분이 변하기 힘든 분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가 아까 동영상 보여줬죠. 정주영 씨,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병철 씨 해가지고 상류층, 중류층 이렇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게 변동이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가 계층이라 그랬죠. 계층, 상류 이동, 하향 이동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사회 이동과 스포츠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를 통하여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경쟁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받고 돈과 명예를 획득하거나 연금 및 직업 제공까지 받아요. 대학 진학도 돼요. 군 면제까지 받아요. 조별학습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부하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제가 상향 이동, 하향 이동 간단하게 강의를 들었다는 거를, 동영상을 봤다는 걸 해가지고 댓글로 짧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강의를 들은 걸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레포트 주제에서는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짧게 댓글을, 여기에 관련된 댓글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화였습니다.